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화학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거죠. 액화천연가스는 기억으로 적절한 겁니다. 니은은 뷰테인에 해당하는 건데 뷰테인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은 니은의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예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자 번호가 5번부터 9번인 원자들에 대해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붕소부터 플로린인 거니까 2주기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2주기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해액 전하도 커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니까 가설이 오르려면 기억 자리엔 작아진다가 들어가야 되고, 원자 반지름과 유해액 전하를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점으로 표시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봐도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는데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과 X의 원자 번호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자리엔 작아진다가 들어가야 되고, X의 원자 번호는 5번부터 9번 사이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해액 전하가 커지면서 원자 번호도 커지는 거니까요. 지금 5번 다음에 X 자리엔 6번이 되겠죠. 기억엔 작아진다가 들어가야 되고 X의 원자 번호는 6번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3번 문제 보시면 발약 상태 원자 W부터 Z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W는 두 번째 껍질에서 원자가 전자가 6개인 거죠. 그럼 2주기 16족에 해당하는 산소인 거고, X부터 Z는 세 번째 껍질까지 갖는 3주기 원소인데 원자가 전자가 1개인 건 나트륨이 되고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건 알루미늄. Z의 경우엔 원자가 전자가 7개가 되면서 염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번에 XZ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XZ면 NaCl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나 수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니은번 Z2W가 이온 결합 물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Z2W면 Cl2O가 되는 거고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으로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W와 Y가 3대2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냐? W와 Y면 산소와 알루미늄이고요. Al2O3 형태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는 거죠. Al2O3 형태면 W와 Y는 3대2로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실린더에 AB, B2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기체의 밀도를 각각 D1과 D2라고 제시했네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 D1, D2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고요. 기체에 대해서 질량이 질량 보존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테니까 밀도의 경우엔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부피비를 구해서 그걸 바꿔 써주면 그대로 밀도비가 될 테고, 부피는 분자수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반응식을 완결해서 반응 전후 분자수를 비교해주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반응식을 옆으로 빼서 쓰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면서요. 앞쪽에 분자수를 써주면 되죠. 저는 복잡해 보이는 AB2 생성물 쪽에서 분자수를 상대값 1로 두면 A가 1개인 거니까 앞쪽에 AB, 앞쪽으로 분자수 1이 들어가야 되고요. B원자 2개가 되려면 위쪽에선 B원자 하나가 나오니까 B2 기준으로는 2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면서 반응식을 이 상황에서 그냥 그림 상황에서 완결을 시켜줬고요. 분자수의 비율이 그러면 1.5대 1,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분자수가 3대 1하면 부피로도 3대 2의 비율이고요. 부피에 반비례하는 밀도는 2대 3 비율이 됩니다. D1에서 2일 때 D2 3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3을 찾아주면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5번 문제 보시면 2주기 원자 조건이 주어져 있고,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과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2주기에 옥텟 만족 조건이 들어가면 후보군이 4개로 좁혀지는 거죠. CnOF 중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구성 원소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주어져 있는데, 가와 나의 경우에는 같은 구성 원소가 한 종류인 상황에서 이원자 분자인 거니까요. 그대로 그냥 X2, Y2로 들어가주면 되고, 다에서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옥텟을 만족하면서 지금 3원자의 구성 원소가 두 종류라면 CO2하고 OF2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후보군은 CO2 또는 OF2 형태가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에서 공유 전자쌍을 빼주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CO2로 들어갔을 때는 4 빼기 4가 되면서 0이 되는 거니까 탈락입니다. OF2가 맞을 테고요. OF2는 비공유가 2쌍, 여기 플로린은 3쌍인데 3 곱하기 2로 6을 더해주면 총 비공유가 8쌍이고요. 공유 전자쌍 수이자 결합선 수는 중심 원자가 산소고 결합선 2개가 나오는 거죠. 2가 되면서 8-2는 6으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X와 Y의 산소와 플로린이 대응이 돼야 되고요. 위쪽에 X2에서 2라는 걸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O2라고 했을 때는 O2는 비공유전자쌍이 4쌍에 공유전자쌍이 이중결합으로 2쌍인 거니까 여기서 2가 만족이 되네요. 4-2로 해서 만족이 되고요. 그럼 Y 자리가 F2로 들어가야 되고 F2는 비공유가 6쌍에 공유전자쌍은 단일결합으로 1쌍인 거니까 6-1로 계산해주면 A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X가 산소였던 거니까요. O2가 들어가고 여기는 F2가 들어가고 다자리엔 OF2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기억번 A는 5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는 보기가 됐고요. 나는 F2가 되면서 단일결합만 존재하죠. 다중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공유 전자쌍수 다와 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이중결합으로 2쌍이 되고요. OF2는 단일결합 2개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수는 2쌍이 됩니다. 다와 가는 같은 거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페이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커에 물을 넣고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황산나트륨을 녹여서 물은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서 전기전도성이 생기도록 하고 전기분해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극 A와 B를 설치하고 기체를 시험관에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생성된 기체가 수소와 산소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생성된 기체의 양을 표시해주고 있고 T1보다 T2가 전류를 흘려준 시간이 큰 거죠. 그러면 기체의 양도 전류를 흘려준 시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날 테니까 X보다는 N이 큰 거고요. X보다 N이 큰 거니까 여기서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고 X와 N을 비교해주게 되면 더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수소인 거죠.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반응식 복습차원을 써보면 EH2O는 하고 들어가서요. H2와 O2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H2 기체와 O2 기체가 2대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양이 나오는 쪽에서가 수소인 거니까 전극 B쪽이 수소가 되고 A쪽은 산소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등호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앞쪽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플러스 극 쪽에서 O2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 H2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판단해도 되죠. 우리가 전기분해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음전할 띄고 있는 음이온이 끌려가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전할 띄고 있는 양이온이 끌려가는 것처럼 H2O 전기분해할 때는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부분적인 음전할 띄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할 띄고 있는 산소가 플러스 극 쪽에서 나온다. 또 부분적인 양전할 띄고 있는 수소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온다라고 해주면 암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A가 산소, B가 수소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등호를 통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양으로 비교해줘도 됩니다. 기억번에 전극 A에서 생성된 기체는 O2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은 매번 등장하는 보기죠. 이렇게 전기분해 과정을 통해서 결합에 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고요. Y와 X의 비율 관계를 물어봤네요. 지금 2대1 비율인 걸 알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2대1로 나오게 되니까 N이면 X자리엔 0.5N으로 들어가고 또 1대2 비율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엔 2N이 들어갑니다. X와 Y는 4배 차이인 거고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7번 보시면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A분의 B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밀폐 용기에 물만 넣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발을 하다가, 즉 물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다가 동적 표형 이후에 유지가 되는 거죠.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X와 Y에 대해서 부등호 관계를 줬고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T2부터 동적 표형 상태인 거니까 A와 B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일단 여기부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부터는 1이 된 거고 이 1값이 유지가 될 테니까 Z도 1인 거고요. X와 Y에 대해서 부등호를 줬는데 X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쪽에서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 분자 쪽, B쪽이 큰 건데
우리가 동적 평형 이전에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겉으로 증발을 하려면 증발 속도가 커야 되니까요. 분자 쪽이 크다라고 했을 때 분자 쪽에 증발 속도가 들어가고 분모 쪽에 응축 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번 x는 1보다 큰 게 맞고 b자리는 응축 속도가 아니라 증발 속도예요. 니은은 틀린 보기. y와 z는 같고요. 정확히는 1로 같은 겁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8번 문제 보시면 이주기원자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W부터 Z에 대해서 옥텟규칙 만족 조건도 제시되어 있네요. 앞쪽에서도 나왔지만 CNOF 중에 골라야 되고요. 전기 음성도가 W가 Y보다 크다란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후보군을 C, N, O, F로 좁혀놓은 상태에서 화학식을 보면 W와 X는 바로 대응이 되네요. 지금 WX3 형태로 W에서 결합 3개가 붙으려면 NF3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N과 F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W가 N으로 들어가게 되면 N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건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탄소밖에 없는 거죠. Y가 탄소로 들어가게 돼요. Y가 탄소면 FCN으로 바로 대응이 된 거고 XYW가 다 나왔으니까요. 남아있는 Z가 산소인 거죠. Y는 탄소였고 X는 플루오린인 거니까 COF2 형태로 전체 다 대응이 됐습니다. WX3는 극성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NF3는 질소원자의 비공유전 활성이 들어가는 SN4 기반의 삼각불형이에요. 삼각불형은 항상 극성분자가 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고요. COF2에서 F는 부분적인 음전할띠냐라고 묻고 있는 거네요.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커진 상황에서 부분적인 음전할띠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고요. 결합각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WX3와 XYW 그러니까 결합각은 SN이 작아야 되고 같은 SN이라면 비공유전자쌍 개수가 작아야 돼요. 그럴수록 커지는 거죠. 지금 SN4와 SN2의 비교이기 때문에요. SN에서 차이가 나면서 FCN 쪽이 큰 겁니다. 정확히는 180도 선형이 되고 얘는 삼각불형인 거니까 109.5도를 기반으로 해서 비공유전자쌍에 의해서 더 좁혀지는 거죠. WX3 쪽에서가 작은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억과 리을이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9번 보시면 가환하는 두 가지 금속 이온이 각각 들어있는 비커에 금속 Z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과 후에 존재하는 양이온 종류와 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중성의 금속을 넣는 실험이기 때문에요.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주면 됩니다. X2 플러스가 3n만큼 있었으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플러스 6n이었던 거고요. 플러스 6n이 유지가 되려면 이가 자리는 3n만큼 있어야 되죠. A 자리는 3n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오른쪽에서도 총 전하가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n을 제외하고 생각해주면 왼쪽은 3n만큼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표현해 볼게요. 오른쪽은 n을 제외하고 써주면 m이 있고 여기선 플러스 6이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m 값이 2m이 6인 거니까 m이 3이 나오고요. 방정식처럼 풀이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로 들어간 게 지금 여기서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면 감소하는 것도 플러스 6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2n만큼 줄었는데 플러스 6만큼 감소하려면 전하량이 3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m값을 3으로 찾아도 됩니다. 검산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전체 전하량 플러스 9에서 플러스 9가 되는 걸 확인해주면 더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겠죠. m값은 1이 아니라 3인 거고요. 가하나에서 Z는 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산화했다면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0번 보시면 2, 3주기의 바닥 상태의 원자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W부터 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인데 S오비탈 전자수와 홀 전자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전기음성도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Y와 Z가 같은 주기 원소라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 3주기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3, 4, 5, 6 중에서 골라야 돼요. 3, 4, 5, 6 중에서 고르는 거고 특히나 3과 5는 리튬과 나트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6분의 1이라고 했을 때 6으로 들어가는 S오비탈 전자수가 6분의 1, 12분의 2 이렇게 정수 형태로 분수 형태의 자료를 바꿔간다라고 했을 때요. 3, 4, 5, 6 중에 들어간다면 그대로 지금 6분의 1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S오비탈 전자수가 6개에 홀 전자수가 1인 걸 찾으라는 건데 홀 전자수가 1인 건 1쪽, 13쪽, 17쪽 그 중에서 1쪽에 해당하는 나트륨은 S오비탈 들어가는 전자수가 5개였을 테니까요. 6개로 들어가는 건 3주기이면서 13족, 17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과 염소 중에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알루미늄, 염소가 후보군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이 조건을 봐야겠네요. W와 X에 대해서 W가 X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알루미늄 염소 중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큰 거죠. 그럼 W 자리가 염소로 들어가고요. X 자리가 알루미늄으로 들어갑니다. 둘 사이에 Y가 들어가야 되는데 Y의 경우에는 S오비탈 전자수분의 홀전자수가 4분의 1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2가 되면 S전자수가 안 맞기 때문에요. 4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네요. 즉 S전자 4개에 홀전자 하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홀전자가 하나인 건 1쪽, 13쪽, 17쪽. 근데 1쪽의 리튬은 S전자수가 안 맞으니까요. 2주기의 13족, 17족에 해당하는 붕소, 그리고 플루오린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Y가 전기음성도가 누군가보다 작다라는 걸로 플루오린이 모순이네요. 만약에 플루오린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거니까요. Y보다 더 큰 전기음성도를 갖는 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Y의 경우에는 붕소로 대응이 되고, 마지막 조건으로 Y와 Z가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요. Z는 2주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2주기에서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면 S전자가 3개인 거, 리튬밖에 안 남죠. 리튬이 들어가면서 홀전자가 하나인 건 자연스럽게 검산도 됐습니다. W는 염소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X와 Y는 둘 다 13족이에요. 같은 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1, 2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을 Y와 Z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Z 1쪽이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면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죠. Z쪽에서가 Y보다 큰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또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시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과 2주기의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억은 각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에요. 2주기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s, 2s, 2p인 거고요. 주양자수는 1과 2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주양자수 2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즉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의 경우엔 같은 방식으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네요. 이건 주의해야 될 게 ES하고 EP가 n 값은 2로 동일하지만 n 플러스 l 값은 ES의 경우에는 2가 되고요. EP의 경우에는 3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 ES를 채우는 동안은 ES가 되고요. EP까지 채워지게 되면 EP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둘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상대값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일단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ES, EP에 들어있는 전자수인 거니까 2주기에 그냥 최각 전자수를 써주면 되겠죠. ES와 EP가 두 번째 껍질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이 되는 거고요. 리튬의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로 커지게 되죠.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은 앞에서 정리했듯이 ES를 채우는 동안, 즉 리튬과 베릴륨에 대해서는 ES 전자수가 되니까 1과 2가 들어가고요. 근데 붕소부터 시작해서는 EP를 채우기 시작하면 ES보다 EP가 n 플러스 l 값이 크죠. 그래서 E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써줘야 돼요. 1, 2, 3, 4, 5, 6의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1대 2대 4의 비율을 지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대 2대 4가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1, 2, 4로 그대로 들어가거나 2, 4, 8이 되는 거네요. 근데 1, 2, 4로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아래쪽이 1대 2대 2가 되는데 지금 1대 1대 3인 거니까 모순이 되죠. 그럼 1, 2, 4가 아니라 2, 4, 8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 n 플러스 l 값의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대 2대 6으로 1대 1대 3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응을 그럼 시킨 거죠. X의 경우에는 2주기에서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베릴륨이 되는 거고요. Y의 경우엔 네 번째 위치하는 탄소가 되고 Z는 마지막에 위치하는 네온이 됩니다. 기억번 Z는 네온으로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홀전자수 X와 Z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2족과 18족은 홀전자수가 0으로 같은 겁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X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X의 경우엔 1s와 2s의 전자가 들어있으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가 되고요. Y는 추가로 EP에도 전자가 2개 들어있죠. EP에 2개가 늘어나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가 됩니다. 2대 4, 1대 2인 거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2번 문제 보시면 A몰롱도 X수액에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대로 추가해서 수액 가부터 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줬네요. 각각 물과 3A몰롱도, 5A몰롱도 X수액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액에 포함된 X의 질량비도 제시했는데 나와 다해서 2대 3이라고 제시했고요. X의 질량비이자 같은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질량과 몰수가 비례한 게 있겠죠. X의 몰수비가 2대 3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X의 몰수비를 활용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용액 파트 문제를 풀이할 때는 기본이 X의 양, 즉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 정리를 해보면 A몰 농도 100ml였으니까요. 처음 시작은 100A로 시작한 거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100ml를 추가하는데 지금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다행히 부피는 100ml로 고정인 거니까요. 물 100ml에 대해서는 X의 양이 바뀌지 않고 3A몰 농도, 5A몰 농도 수액에 대해서는 각각 100ml씩 들어가면 X의 양이 300A, 500A가 늘어나면서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전체 800A가 늘어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을 전부 100ml씩 추가했을 때 최종적으로 X의 양은 100A에서 800A가 늘어나서 900A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900A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자료를 쓸 수 있죠. 2대 3 비율을 지키려면 600A, 900A여야 되니까요. 나에 들어있는 X의 양이 600A가 되는 거고요. 그럼 디귿을 먼저 구하게 되네요. X의 양만 쫓아가면 600A에서 900A로 300A가 늘어야 되죠. 300A가 늘어나려면 100ml 기준으로 X의 농도가 3A몰 농도짜리가 디귿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디귿과 B를 A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디귿 자리에 3A몰 농도가 일단 들어가야 되죠. 2번과 3번으로 보기를 좁혀 놓고요. 이제 기역과 니은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역, 니은에 대해서는 B를 이용해서 농도를 줬네요. 부피의 경우엔 100ml에서 시작해서 100ml가 추가되면 이 자리는 200ml, 이 자리는 300ml 상황이 되고요. 둘을 곱해서 X의 양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기는 200B가 되고 여기 곱해서 정리해주면 여기도 200B가 됩니다. B를 이용해서 X의 양을 나타내는데 X의 양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니은 자리에 물이 들어간 거고요. 남아있는 기역 자리에 5A몰 농도 X 수액이 들어간 겁니다. 5A몰 농도 X 수액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둘을 곱해서 500A가 더해진 거예요. 여기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게 100A에 500A가 더해지는 거니까 X의 양은 A로 나타냈을 땐 총 600A가 되는데 그게 B로 나타냈을 때는 둘을 곱해주면 200B가 되는 상황이었죠.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B는 3A로 정리가 됩니다. B는 3A인 거니까요. 디귿 자리와 B 자리가 적절하게 들어간 건 3번이 되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아래쪽 13번 문제 보시면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역부터 디귿 중에 산화제와 환원제가 2대1의 몰비로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고 NO3-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H2O의 양이 Y몰이라고 되어 있네요. Y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계수를 맞추는 건 산화제, 환원제에 대해서 2대1 몰비라는 것만 활용해주면 될 것 같고 금속 M의 반응인데 M이 양이온이 되면서 M이 산화를 한 거죠. M은 산화를 했으니까 환원제예요. 환원제 자리가 2대1의 몰비라면 이게 계수비가 될 텐데 환원제가 1일 때 산화제가 2인 거니까요. M의 계수를 1로 두면 산화제 계수가 2여야 되고 산화제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로 일정하죠. 질소가 바뀌었겠네요. 검산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에서요.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면서 질소가 환원한 거고 산화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산화제의 개수가 환원제와 비교했을 때 1대 2인 거니까 B 자리에 2가 들어가고요. 그럼 A가 1일 때 B에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산소가 6개인데 여기 4개인 거니까 2개가 더 필요해요. 이 자리에 2가 붙고 수소가 4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4가 붙고요. 개수는 맞춰진 상황에서 전화균형으로 X를 찾으면 되겠네요. 반응물 쪽에 총전하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더해서 플러스 2 플러스 2를 유지하려면 뒤쪽은 중성인 거니까 X자리에 2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2가 붙는 거죠. 그러면 X는 2로 찾았고요. Y의 경우에는 NO3 1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인데 NO3-와 물이 개수비로 1대1인 거니까요. 반응할 때의 몰수비도 1대1이죠. 1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된 물의 양도 1몰입니다. Y가 1이 되는 상황. 더해주면 3으로 답은 4번으로 내줄 수 있고요. 실전이었다면 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식은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이동, 전하균형 중에서 안 쓰고 있는 나머지 하나를 검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전하균형만으로 답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전자의 이동을 검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자는 산화수를 매겨오면 m은 0에서 플러스 2가 됐죠.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산화수가 2 증가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전자 반응이고요. 여기는 산화수가 1을 감소하는데 그런 n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전자 반응으로 전자 이동이 같아지는 걸 보면 검산까지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이때 산화수의 증가 감소도 검산이고요. 총 전자가 산화 쪽에서 이전자, 환원 쪽에서 이전자, 그래서 전자 이동에 대해서 전자수가 같은 것도 검산용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오른쪽 14번 문제 볼게요. 실린더 가에 들어있는 BF3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연계에서 붕소는 두 종류, 동위원소로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플루오린은 한 종류로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자연계에서와 가에서가 같다라고 했고요. 사실 붕소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1대 4로 존재하면서 평균 환자량이 10.8짜리인데 그걸 자연계에서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배경식을 검산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가에 들어있는 BF3에 대해서 온도, 압력, 밀도가 T도씨 1기압에서 3g/L라고 제시했고 기체 1몰의 부피를 같은 온도 압력에서 22.6L라고 제시했습니다. 괄호한 조건으로는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죠. 그럼 일단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밀도와 부피가 같이 주어지면 빨리 곱해야 되죠. 여기에 3g/L 밀도를 곱해주면 전체 질량이 나오게 돼요. 전체 질량의 경우에는 33.9g이라고 나오게 되고 또 1몰의 부피를 줬는데 부피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를 몰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22.6L가 1몰인 거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11.3L는 0.5몰이에요. 그럼 몰수와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나눠주면 몰질량, 즉 분자량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분자량은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67.8이 됩니다. 67.8에 해당하는 게 화학식량을 구해준 상황이고요. 67.8을 이제 BF3인 거니까 붕소와 플루오린으로 나눠야 되는데 플루오린은 어차피 19짜리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둘로 나눠서 플루오린 쪽에서는 19짜리가 3개, BF3인 거니까요. 여기서 57이 나오게 되고 그럼 나머지 10.8에 해당하는 게 붕소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붕소에 동위원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고요. 붕소에 대해서는 보통 배경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잘 풀고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붕소의 평균 원자량이 10.8이 되는 거니까요. 기억과 니은을 푼게 됐네요. 평균 원자량은 10.8에 해당하는 거고 10과 11 사이에 10.8의 평균값을 가지려면 10과는 0.8 차이, 11과는 0.2 차이이기 때문에 4대1 내분점이면서 11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존재 비율도 4대1의 비율을 가지면서 11쪽이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대 4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 35.8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틀렸다고 하겠네요. 지금처럼 질량수, 원자량이 동일할 때는 33.9g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그냥 그대로 33.9몰입니다. 이게 33.9몰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도 33.9몰밖에 안 되는데 중성자만 가지고 35.8몰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바로 실전이었으면 틀렸다고 할 테고요. 맞는 보기로 그래도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BF3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 분자량, 평균 질량수를 찾았으니까요. 앞쪽에 한번 표현해보면 BF3는 평균 분자량은 67.8이라고 나왔고요. 붕소의 5번, 플루오린의 9번인 걸 고려하면 27과 5를 더해서 원자번호의 합이자 분자당 양성자 수가 32예요. 그럼 둘을 빼주면 분자당 중성자 수가 35.8입니다. 그래서 분자당 중성자 수가 35.8인 거니까 분자 한 개당 중성자 수, 그러면 1몰당 중성자 수가 35.8몰이네요. 즉 BF3가 만약에 1몰 있었다면 중성자양이 35.8몰이 맞는데 BF3는 지금 0.5몰 있는 거죠. 그럼 35.8몰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반, 지금 17.9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보기로 고친다면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실전에선 35.8을 33.9와 비교해서 디귿이 틀린 보기다 이렇게 넘어가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조건을 제시했고요. 양자수에 대한 설명들이 있네요. n-l 값이 1인 오비탈, n-l 값이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n-l 값이 1인 거는 1s가 있고요. 1s 이후엔 2p가 돼야지만 201이 되죠. 그 다음에 3d 이렇게 나가는데 어차피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d 오비탈은 볼 필요가 없죠.
n-l 값이 2인 건 마찬가지로 2 빼기 0으로 2s가 먼저 들어가고요. 3 빼기 1이 되면 3p. 그 다음 4d부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s, 2p, 2s, 3p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거고, 일단 1s, 2p를 합해서 6개의 전자가 들어있다. 근데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1s 2개를 채우고 2p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2p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2주기 16쪽에 산소밖에 없죠. A가 산소로 직접 대응이 되고요. 산소는 3p까지는 채우지 않았으니까 2s에 전자 2개 들어있는 게 2s, 3p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2로 대응이 되고요. x에 2로 대응이 되면 이 자리도 2가 되고 이 자리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자리의 경우에는 1s, 2p를 합해서 전자가 2개다. 그러면 바닥 상태 기준으로는 1s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2p는 채우지 않은 거고 아래쪽도 2개인 거니까 2s까지만 또 2개가 있는 거네요. 2p도 안 채우는데 3p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냥 2s에 2개가 있다. 그럼 2p에는 채워지지 않고 1s 2개, 2s 2개까지만 채운 거니까 베릴륨 자리네요. B자리는 베릴륨으로 들어가고요. C의 경우에는 1s, 2p를 합해서 8개니까 1s, 2p는 꽉 채운 거고요. 2s, 3p를 합해서 4개인 건데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라면 2s 2개에 3p 2개로 넘어가야 됩니다. 3p에 2개가 들어가는 건 규소인 거죠. 3p까지 채우고 있다는 건 뭐 1s, 2p는 당연히 다 꽉 채운 거니까요. 사실 이 자리만 줬으면 여기는 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리긴 하네요. 그럼 대응을 다 시켰고요. x는 2가 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A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L 플러스 ml 값이 1인 오비탈이 있는 거냐? A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2p가 될 텐데 지금 산소 얘기하는 거죠. 1s하고 2s는 s 오비탈, L과 ml 값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s 오비탈은 없지만 2p 오비탈에서는요. L 값이 1인 것들 중에서 ml 값이 0인 애가 있죠. p 오비탈은 ml 값이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2p 오비탈 중에 하나가 L 플러스 ml 값이 1일 수 있고, 산소는 2p에 4개가 전자가 들어있으면서 바닥 상태라면 2p 오비탈 3개에 어쨌든 전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L 플러스 ml 값이 1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2p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다. 디귿번 원자과 전자수가 B와 C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2개와 4개, 지금 2족과 14족으로 원자과 전자수는 B와 C가 같은 게 아니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6번 보시면 25도씨에서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pH와 pOH를 x로 표현했고요. H 플러스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 부피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네요. 몰수 B와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몰수 부피를 함께 줬다는 건 농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몰수가 상대값인 거니까요. 농도 B 정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H3O 플러스, H 플러스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갈 때 몰수로는 50배고요. 부피로는 2분의 1배인데 몰농도는 부피에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몰수 때문에 50배, 그리고 부피 때문에는 이걸 뒤집어서 2배 해주면 농도는 100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위쪽이 100배만큼 크다는 건 P스케일론 2 차이가 나는 거고요.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위쪽이 pH가 2만큼 작은 겁니다. 이만큼 작아져서 x가 됐다는 건 여기는 x 플러스 2였다는 얘기고요. 둘을 더해서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더해주면 3x 플러스 2가 14. 그럼 3x가 12인 거니까요. x는 4로 정리가 되는 거고 x에 4를 대입해주면 이 자리 4. 이 자리는 6이 되고요. 이 자리는 8이 되는 거고 pOH 자리는 10이 되겠죠. 전체 pH와 pOH를 다 찾은 상황이 됐습니다. x는 5가 아니라 4인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가와나의 액성은 모두 산성인 거냐? 가와나의 pH가 모두 25도씨 기준으로 7보다 작죠. 산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몰수의 비, 정말로 많이 풀었죠. 분자를 주어로 해서 몰수의 경우에는 몰농도 그리고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써주면 됩니다. 가에서 OH-는 POH를 써주면 되고요. 나에서 H3O 플러스는 pH를 써주면 돼요. 6과 10인 거니까 P스케일로 4 차이 나면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건데 P스케일에서는 작은 쪽이 고농도인 거니까요. 지금 분자를 주어로 썼을 때는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배예요. 그리고 부피의 경우에는 지금 가가 주어인데 부피는 2분의 1배. 그럼 몰농도로 10의 마이너스 4승배, 부피로 2분의 1배가 되면서 전체 몰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큰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 번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게 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이어지면 항상 결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V가 Aml라고 되어 있고 가에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Xg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X를 구해야 되고 분자량 60이라고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D와 A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D와 A를 소거했을 때 숫자들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D나 A에는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면서 풀어도 돼요. 특히나 밀도의 경우에는 그냥 1 대입하고 실전에서 풀었으면 되고요. 저는 정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5도씨에서 밀도가 D g/ml인 식초를 준비했고요. 식초 10ml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은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식초의 질량은 10dg이 되는 거고요. 근데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xg이었으니까 식초의 질량이 10dg이 되면 x도 10d배를 해서 10dxg이 아세트산의 질량이 됩니다. 물을 넣어서 100ml 수액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100ml 기준으로 지금 10dxg이 들어있었고요. 근데 이 전체로 실험하지 않고 20ml, 5분의 1을 가지고 실험하네요. 그러면 아세트산의 질량도 5분의 1에 해당하는 2dx가 될 텐데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적정을 하니까요. 밀리몰 단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아세트산,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은 2dxg이 되고요. 밀리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2000dx 밀리그램이 되고 이걸 60으로 나눠야지만 밀리몰 단위 몰수가 됩니다.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 같아야 되는 거죠. 0.25몰 농도의 NaOH 수액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중화점까지 Aml가 들어갔으니까요. 둘을 곱해주면 0.25A, 즉 4분의 A 밀리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공 하나 없애주고요. 2로 나눠주게 되면 100이 되고 아래쪽은 3이 됩니다.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하고 정리해주면 100d가 넘어가면서 분모에 400d가 들어가고요. 분자 쪽으로는 3a가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400d분의 3a로 정리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실린더 가하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B가 제시되어 있네요. X와 Y에 대해서 5대3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가는 X만 들어있고 나가 혼합기체 상황이고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주어져 있는데 단위 부피당 원자수는 분자당 원자수와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분자당 원자수와 비례하는 값이고요. 근데 위쪽에 분자당 원자수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전체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고 혼합기체 상황이라면 평균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죠. 일단 분자당 원자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편하게 자료가 주어진 게 가에는 혼합기체 상황이 아니라 X만 있었어요. 그럼 X에 대해서 분자당 원자수의 비를 5대3이라고 줬는데 아래쪽에 단위 부피당 원자수이자 이 분자당 원자수에 비례하는 값을 그대로 5라고 줬으니까요. 이 수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X가 5인데 5라고 그대로 줬고 그럼 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나에서는 분자당 원자수가 5짜리 X와 분자당 원자수 3짜리 Y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혼합기체에 대해서 분자당 원자수의 평균값이 4가 된 겁니다. 5와 3 사이에 4라는 건 1대1 내분점인 거니까요. 분자수가 1대1로 들어있다는 거고 그럼 X와 Y 기체에 대해서 분자수는 1대1인 건데 이때 질량이 W와 4W 같은 분자수에서의 질량비가 4배인 거니까요. 이게 그대로 분자량비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분자량과 Y의 분자량은 1대4 비율이 되는 거고요. 이 앞쪽은 1대4의 비율. 그리고 D1과 D2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밀도의 비율은 다시 한번 평균 분자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에는 X기체만 있으니까 X기체의 분자량을 1, Y기체의 분자량을 4라고 뒀을 때 D1은 1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D2의 경우에는 분자량 1짜리와 4짜리가 있는데 그때 1대1 내분점이죠. 그럼 1과 4의 1대1 내분점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5가 됩니다. 2.5로 들어가야지만 1과 1.5 차이, 4와 1.5 차이가 나면서 1과 4 사이에 1대1 내분점을 찾아준 거죠. 그럼 평균 분자량을 고려했을 때 1대 2.5의 비율인 거니까요. 이 비율 그대로 밀도의 비율로 들어가면서 D1분의 D2가 2.5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럼 4에 2.5가 곱해지는 거니까 곱해주면 10이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A몰롱도 HCl, B몰롱도 NaOH, C몰롱도 A수액에 대해서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고 A는 HBr 또는 KOH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액도 일가인 건데 후보군이 되는 A도 HBr과 KOH가 모두 일가산, 일가염기 중에 하나인 거니까 전체가 일가인 거죠. 좀 특이하게 이가 없이 출제가 됐고요. 모두 이온화 조건이 제시됐고 혼합전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고요. 가가 산성이라는 조건, 그리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B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몰농도 B이자 같은 수액에서는 몰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주어진 자료를 이온표처럼 활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Cl-가 있고 Na+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1대1 대2로 주어져 있는데 산성이라면 H+가 더 존재하는 상황이 됐고 이쪽에 H+가 들어갈 자리는 잡아줄게요. H+와 Na+가 양이온이고 Cl-만 음이온인 거니까요. 전체가 일가일 때는 전하 균형이라는 게 결국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둘로 나눠서 한쪽이 양이온, 한쪽이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그래서 2와 2 이런 식으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를 맞춰주면 되고요. 지금 음이온수 2에 양이온수는 Na+와 H+가 1씩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2를 쓰려고 보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0.5 소수점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요. 2배에서 넣어 볼게요. 그럼 Cl-가 4라고 했을 때 Na+가 2가 되는 거고 H+가 2가 들어가면서 2대 1대 1의 비율 만족하고 산성이란 조건과 전하 균형까지 맞춰졌습니다. 아래쪽에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10에 4가 들어가고요. 15자리엔 그럼 6이 들어가고 아래쪽에 1이 들어가고 10에는 2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자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이온의 몰수비,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전체가 일가인 거니까 반반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에서는 전체가 10인 거니까 5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4와 1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도 4와 1이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 다가 좀 특별하네요. 전체 6을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3이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가 1대 1대 1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눌 때 한 종류의 이온만 존재하는 전하량 쪽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Cl-하고 Na+를 비교하면 음이온 쪽이 6, Na+ 양이온 쪽이 2가 되면서 지금 3대 1이라고 썼을 때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6과 2,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자리가 한쪽 전하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은 Cl-가 들어갔으니까 음전하가 하나에 양전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에 대해서 HBr과 KOH라고 했는데 양전하가 3개, 세 종류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H+를 고려하더라도 A 쪽에서 양이온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양이온이 KOH라고 했을 때 구경꾼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A가 KOH라는 걸 알게 되고 3대 1대 1대 1 비율을 지키려면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OH-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줬다고 했을 때 단은 OH-가 존재하지 않는 산성 상황이 되는 거고요. 위쪽도 그럼 정리할 수가 있죠. 5에 2였으니까 10에는 4가 되는 거고 4대1, 4대1 비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마침 여기서 그냥 경계를 써주면 되겠네요. 왼쪽에 음이온들, 오른쪽에 양이온이라고 했을 때 H+가 존재하지 않고 4일로 양전하가 5일 때요. 음전하도 5가 되도록 OH- 자리에는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온표를 잘 작성한 상황이 됐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나 5ml와 다 5ml를 혼합한 용액에 대해서 Na+와 H+의 몰농도 B를 묻고 있어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몰농도 B인 건데 혼합한 용액에서의 몰농도 B는 그냥 혼합 용액에서 Na+와 H+의 몰수비를 구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부피가 같은 상황인 거니까 몰농도 B이자 둘의 몰수비가 필요한 거죠. 둘의 몰수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5ml, 5ml를 혼합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비율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부피에 대해서는 그냥 1대1로 혼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5ml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즉 5ml씩 혼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를 10ml씩 혼합해도 전체적으로 몰수가 2배가 되고 부피가 2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 다에 대해선 그냥 부피를 1대1로 섞었다. 부피를 같게 해주면 되고 나는 25ml 상황, 다는 30ml 상황인 거니까요. 둘 다 부피를 바꿔서 5ml로 맞추기보다는 지금 30ml하고 25ml면 30ml로 그냥 맞춰줄게요. 30ml로 맞춰주게 되면 다는 그대로 두고요. 나의 경우엔 25에서 30이 되려면 5분의 6배인 거죠. 즉 여기에 5분의 6배이자 1.2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30ml씩 섞었을 때의 상황에서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의 양을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NA 플러스는 나를 1.2배에서 더해졌다라고 해주면 여기서 1.2, 여기서 2가 더해지면서 전체 NA 플러스 양이 3.2가 되고요. H 플러스의 경우엔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여기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하는 거니까 OH-하고 중화 반응에 의해서 반응해서 소모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고려하고 남는 걸 찾아야 되고요. 단은 그대로 두고 나를 1.2배 했다라고 해주면 1.2와 2가 반응해서 0.8이 남는 상황이 되겠죠. H 플러스 2에 OH-가 1.2일 때 1.2만큼 반응하고 H 플러스는 0.8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 4대 1의 비율인 거고요. 그게 그대로 같은 수액에서는 몰농도 B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로 정리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에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항상 상태를 확인하면서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서 함정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개수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개수가 전체가 미지수라면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일부 관계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도 자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개수가 전체가 다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실린더에 A기체와 B기체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 T4에서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네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고 전체 기체의 양에 대해서는 상대값을 제시하고 있어요. 분자량 B와 X와 Y에 대해서도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전체 기체의 몰수가 T1에서 T2, T3로 가면서 몰수에 대한 상대값이 주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선형성, 화학 반응에서의 선형성은 3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7에서 6.7로 0.32 전체 몰수가 줄었는데 그 다음 T2부터 T3까지는 0.6이 줄면서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T1, T2 간격보다 T2, T3 간격에서 2배만큼 변했죠. 이렇게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2배가 되면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2배여야 되고요.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2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지금은 A와 B에 대한 거니까 반응하는 반응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반응한 양이 2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요. T1에서 T2로 갈 때 A나 B의 질량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서 T2에서 T3로 갈 때 2배의 질량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인지하고 T1, T2, T3에 대해서 이 분수 형태의 자료를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분수 형태의 비율 정리를 할 때는 기준을 잘 잡고 그 기준을 가지고 스케일을 맞춰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8과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A의 질량을 8, B의 질량을 7이라고 두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명확히 하려면 이럴 때 단위를 붙여주면 좀 더 명확해진다고 했어요. 8g, 7g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려고 하고 T2가 됐을 때는 9하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9g, 7g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비례 상수를 하나 붙여서 9kg, 7kg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알게 되는 건데 T1에서 T2로 갈 때 A의 질량, B의 질량이 변한 것보다 T2에서 T3로 갈 때는 2배만큼 변해야 돼요. 지금 전체 몰수의 변화량을 통해서 T1, T2 간격보다 T2, T3 간격에서 반응이 2배로 진행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질량의 변화도 2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럼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A의 질량 변화는 9K-8이에요. 근데 그거의 2배만큼 여기서 변해야 됩니다. 그럼 9K-8의 2배만큼 변하는 거니까 18K-16만큼 변하는 거죠. 실전에서 여러분 이걸 쓰는 것보단 암산을 하시는 게 좋았어요. 지금 변화량을 생각해보면 9K-8인데 이거의 2배만큼 변해야 되는 거니까 2배를 고려하면 18K-16만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9K를 기준으로 18K-16을 더해주게 되면 27K-16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분자 쪽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면 B의 질량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 해주면 7K-7이죠. 근데 그거의 2배, 즉 14K-14만큼 변하는 거니까 이번엔 진짜 암산을 해볼게요. 14K-14만큼 여기서 변했다라고 해주면 21K-14가 됩니다. 그래서 K라는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식 하나 정리해준 상황이고요. 이거 정리해주면 K가 나오면서 진짜 질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가 나오겠죠.
오른쪽에서 자료 정리해 볼게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27K-16이요. 곱해주면 42K-28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 주면 되고, 넘겨주면 15K가 넘겨주면 12가 되면서 K는 5분의 4이자 0.8이 되는 거네요. K에 0.8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0.8 대입하면 여기는 5.6g이 되고요. K에 0.8 대입하면 7.2g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개수비가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분자량에 대해서는 질량비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질량의 비율이 A가 8에서 7.2로 0.8g 만큼 소모가 됐을 때 B의 경우에는 7에서 5.6g으로 1.4g만큼 소모가 된 거고 8대 14이자 다시 한번 2로 나눠주면 4대 7이죠.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질량의 비율이 4대 7 그러면 4대 7 때 질량 보존을 이용하면 11로 변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의 몰수는 개수에 대한 거죠. 개수가 1대 2대 2인 거니까 질량을 몰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분자량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A와 C에 대해서 분자량비를 물었는데요. A와 C를 비교해주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했을 때 8대 11이 되는 거죠. A가 8일 때 C가 11인 거니까 8대 11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건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해서 어차피 상대값이죠.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 0일 때는 지금 시작하는 위치고요. T4일 때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졌을 때의 상황인 거고 시작할 때하고 연결되었을 때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A와 B의 질량비가 1대1이죠. 같은 질량이라면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해보면 분자량은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A와 B에 대해서 8대 7이에요. A와 B의 분자량이 8대 7이라면 같은 질량에서의 분자 수비는 7대 8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7대 8로 존재했던 거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쓸게요. 1대 2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B를 한 개 반응물로 해서 8이 없어지고 A는 4가 없어지고 C는 8이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값으로만 그냥 정리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A와 B가 있었죠. 7과 8, 15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X분의 Y니까 분모해 쓸게요. 처음 시작할 때 몰수에 대한 상대값은 15로 시작을 해서 끝나고 나면 B는 소모가 됐고 A가 3, C가 8이 남는 거니까 11이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가 15분의 11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럼 X분의 Y를 15분의 11로 정리했을 때 11, 11 약분되면서 남는 건 15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되죠. 15분의 8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요.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18번 같은 경우에는 내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A도 1차 함수꼴로 변하고 B도 1차 함수꼴로 변하는데 분수로 자료를 3개 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분수 형태의 자료는 항상 일단 상대값으로 간단한 숫자로 기준을 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스케일 정리를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23학년도 9월 화학원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